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송TV 채널이에요. 자, 제가 아까 영상 올렸었잖아요. 막다른 골목 챕터 12를 했잖아요. 챕터 12에서 갑자기 케일이라는 남자를 안전지대로 옮기려고 케일을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감염자들이 케일을 안 보이고 케일이라는 그 남자는 안 보이고 갑자기 감염자도 우리가 우르르 몰려와서 위기에 처한 순간 갑자기 총으로 우리를 구해준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케일! 군복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우리를 구해주더니 챕터 12가 게임이 끝났었죠. 그래서 챕터 13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는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럼 챕터 13 바로 보도록 하죠. 스타트! 그 후 상황은 아주 빠르게 흘러갔다. 중장비로 무장한 군인들은 덕분에 주춤해진 감염자의 우리의 움직임을 틈타. 사람들은 서둘러 안내에 따라 야영제에 향했고 텅 비어버린 공터에 다량의 공격이 퍼부어지면서 일당락됐다고 했다. 우리도 드디어 쉘터로 갈 수 있는 건가? 이제까지 고생이 많았지.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루카스에게 들은 바로는 기동대 사람들과 임시 쉘터의 집에 지내던 사람들끼리 분란이 일어날 뻔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목숨의 위기를 함께 겪었던 덕분인지 다들 마음을 터놓은 것처럼 보였다. 정말 다행이야. 이게 정말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가?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사무엘, 난 괜찮아. 너? 나도 괜찮아. 아까는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내가 널 조금만 더 빨리 구하러 갈 수 있었더라면.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자책하지 마. 사무엘. 그 자리에서 페닉 상태가 된 건 내 잘못이 아니고 어쨌든 누군가가 구해줬으니 그걸로 된 거잖아. 그래도 난 나를 탓할 수밖에 없어. 만약 네가 감염자에게 당했다면 난 평생 나를 원망했을 거야. 제때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감염자가 눈앞까지 닥쳐왔던 그때 사무엘이 얼마나 필사적인 표정으로 나에게 달려왔는지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를 원망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제때 맞아서 살았어. 어제는 계속 안 되던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감염자 무리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변했고 뒤늦게 합류 포인트를 변경하려고 해봤지만 찾아간 후보 지단은 이미 감염자로 정령당한 뒤로서 급하게 길을 돌아왔고 분명 가는 도중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엇갈렸던 것 같았고 그럴 줄도 모르겠네. 우리도 중간에 감염자가 습격해와서 무작정 합류 포인트를 향해서 도망쳤거든. 아마 정해진 루트대로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 저 사람이 케일이구나. 이 근처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대의 리더라고 했지? 좀 더
나이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네? 아, 주인공이 내가... 아무튼 무사히 합류했으니 다행인데 일단은 야영지에서 머무르다가 쉘터로 가게 되는 건가? 아니,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 케일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던 다른 군인들과 시선을 주고받더니 이내 앞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향해 카랑카랑하게 말을 내뱉었다. 모두 주목. 지금부터 여기에 합류한 모든 이들은 심층 검사를 해야 한다. 심체 검사?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동에 제한해봐. TR 바이러스에 걸린 가능성이 있을 자들은 쉘터, 리스트에서 전부 해제된다. 뭐? 저게 무슨 소리야? LT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자들. 애당초 LT 바이러스에 걸리면 무조건 좀비가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설마. 사물. 케일이 말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의문점을 제기했다. 심체 검사라는 말에 딱딱하게 굳은 사무엘의 표정이 왠지 모를 이상함을 느낀 내가 그를 돌아보는데 코드 발령 이후 피가 날 만큼 몸에 상처가 난 적이 있는 사람. 상처가 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외된다. 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잠깐만요. 그럼 우리 애는 뛰어다니다가 잘 넘어져서 얼마 전에도 무릎에 피났는데 다친 적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배제된 이들은 프란체스코의 지역의 감염자가 전부 사라지기를 이곳에서 임시 쉘터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코드 발령이 해제된다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겠지.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제까지 이 추억 같은 곳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품고 온 건데 당신들에게 거부권은 없다. 다른 지역으로는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해당 리스트에 이름이 없다면 강제자가 이곳으로 다시 통제될 것이다. 이건 LT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 타 지역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정해진 규칙이고 그 누구도 예의는 없다. 잠깐, 그럼 나도 쉘터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 기동대로 오기 전에 감염자들에게 쫓기다 다친 상처가 있는데 어차피 사무엘이 여기 남을 테니 별로 상관없지만 그거 외에는 별 문제 없겠지? 잠깐 케일. 난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이런 건 사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사전에 얘기하든 하지 않든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은 다르지 않을 텐데. 그 막사가 있는 체크는 꼭 감염자들에게 노출될 곳이가 없고 어차피 당신들은 이쪽으로 합류해야 했을 거다. 이곳에 오면 심체 검사를 했을 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을 통하지 못해
이곳에 머물러야 했겠지. 난 단 한 번도 다른 지역에 쉘터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 적 없다. 정말 답답하군. 뭐 그건 맞는 말이네요. 안전한 타 지역으로는 건너갈 수 있다고 들은 적은 없잖아요. 우리 그냥 막사의 위치를 옮기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다들 쓸데없는 반발은 그만하고 얌전히 검선을 받으면 어때요? 가뜩이나 피곤한데 대충 짐이나 풀고 잠이나 자게. 저도 끝까지. 오웬의 말에 동의한다. 케일을 상세하게 묻는다. 오웬의 말에 동의한다. 오웬의 말이 맞아요. 어쨌든 위험 지역이었던 막셀을 벗어나서 다시 안전한 곳으로 오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일이잖아요. 아까 그렇게나 많았던 감염자 후 무리를 정할 수도 있다면 것만으로도 저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생각이 통한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이 규칙에 반발하려고 눈치였지만 루카스마저도 남득하자 결국 검사를 받으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간단하게 혈액을 채취하고 좀비와의 정종 증상들이 없는지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름 갑자기 말 걸어서 놀랐네. 눈송이에요. 상체의 유물을 살필 때 옷을 벗어야 했는데 여자의 몸을 남자가 볼 수 없기에 군부대의 간호사가 우리를 담당해 주었고 나는 이미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반쯤 걷어붙인 소매로 혈액을 검사를 위해 케일 앞에 섰다. 팔의 상처는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거의 다 아물어가는 상처였기에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매를 내렸다. 하지만 케일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목을 붙잡았다. 케일을 똑바로 올려다본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 상처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어. 나는 최대한 당당하게 시선을 피하지 않고 케일을 올려다보았다. 전 어차피 리스트에서 제외됐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신경 쓸 상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 하지만 아까 당신은 감염자와 꽤 가까운 위치에 있던데. 그때 생긴 상처는 아닌 건가? 보다시피 전 멀쩡해요. 게다가 이 상처는 꽤 오래된 상처고요. 나는 결국 다시 소매를 걷어 반창고를 떼어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케일은 그제야 남듯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볼 필요가 있나?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리스트에서 제외될 거라면서. 순간 불만이 쎄쏘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도 같았다. 속마음을 읽어보려고 잠시 케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쳤다. 설마 걱정해준 건 아니겠지? 왜 그렇게 쳐다보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네. 나는 조용히 혈액 검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한낮인 것처럼 밝게 조명이 켜져 있는 야영지에서는 검사가 모두 끝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물, 넌 쉘터로 갈 수 있지 않아? 아니, 나도 그때 너와 도망치면서 다쳤던 상처들이 있어서 우리 둘 다 어차피 계속 이곳에 있어야 돼. 그렇네. 사무엘도 이곳에서도 사무엘과 함께라고 생각하다니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루카스도 있고 오웬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지루해진 분위기에 하품을 하고 있을 때쯤 이런. 지금 당장 격리해야 해. 군부대원들이 모여있는 막사가 갑자기 시끌시끌해지더니 케일이 다급하게 이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늦어! 순식간에 눈앞에서 일어난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특수부대원들의 총구가 전부 왜 나를 향해 있는지. 설마 내가 감염된 거야? 그럴 리가. 나 감염될 리가 없는데? 안 돼. 살면서 내가 감염되다니. 이 남자는 왜 나에게 총을 들이대고 있는지. 너 속이라고 했나? 총을 실제로 쥐고 감염자를 향해 쏘아본 적도 있었지만 이 총구가 내 머리를 향해 올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감정 하나 담기지 않는 차가운 목소리가 야영지에 울려 퍼졌고 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나를 금방이라도 뚫어버린 것처럼 매서웠다. 감염자가 가까이 왔을 때의 공포는 또 다른 긴장감.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이 콱 막힌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내가... 다시 한번 묻겠다. 최근에 감염자에게 물린 적은? 아니, 오늘 감염자에게 물렸나? 그 전에도 감염자에게 물린 적이 있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했잖아요. 그 상처는... 당신의 혈액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양성이면 감염됐다는 건데? 내가 진짜 감염됐어? 안 돼! 그런데 최근에 생겨난 상처는 없고 좀비화가 되지 않은 채 정신도 멀쩡해 보이는군. 뭐라고요? 양성 반응? 케일의 말은 도무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 뿐이었다. 내가 양성이라고? 그럼 CL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단 말이야?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현실감이 없었다. 그렇게 사고가 멈춰 있는 동안 다시 한번 나를 겨눈 케일의 총구가 빛났다. 당신 정체가 뭐지?
한낮처럼 밝은 조명의 아래서 시간조차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밤. 악몽은 느닷없이 그렇게 찾아왔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만큼 뿐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다른 골목 챕터 13회 종료됐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게 제가 감염됐다니. 진짜로 제가 감염됐을까요? 아니면 감염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된 걸까요?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진, 케일의 새로운 사진에 총을 들고 있는 사진. 근데 내가 진짜 좀비가 되는 건가? 과연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주인공인 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격리를 되는 건지, 아니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쫓겨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다음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 채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